근데 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랑 연결되는 얘기가 나와서 마치 인문학을 좀 잘 아는 편이지만 그 사이버 레카처럼 이슈에 한번 달려들어 볼까 하고 지금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다시 스크린캐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책이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접하고 잡식동물의 딜레마 어디 있더라?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이 기억이 나 이거 한국말로 읽은 것 같지 않다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킨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있었을 때 카투사 군복무할 때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요걸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읽어봅시다. 연세 연세편집위원회, 그러니까 연세라는 연세대학교의 전체 교지가 있는데 거기서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5월 23일 밤에 본 개정에 연세편집위원회 편집실 일상을 보여드리고자 했던 의도에 동물의 사체로 만든 음식을 스토리로 공유하였습니다. 동물의 사체로 만든 음식, 그거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다고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인스타 계정이랑 페이스북 계정이 같이 연동돼 있어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아마 이렇게 검은색 사진만 올라와 있겠죠. 뭐 아무튼 그래요. 동물의 사체로 만든 음식에 거부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학내 소수자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책을 집필해 왔는데 이런 스토리가 옳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뭐 학회에서, 그러니까 뭐 동아리에서 시켜 먹는다고 하면은 치킨 아니면 족발, 보쌈 뭐 이런 걸 테니까 이 동물의 시체라고 하는 게 치킨 아니면 뭐 족발, 보쌈 뭐 이런 것일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을 동물의 시체라고 얘기하면서 사과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좀 써가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동물의 시체는 과연 정당한 개념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꺼내든 책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잡식동물의 딜레마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딱히 뭐 밑줄이고 보고 안 그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다시 한번 뒤적거리면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가 챕터 몇이냐? 챕터 17장. 여기서 이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스테이크하우스,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에서 스테이크하우스 뭐 고깃집이라고 번역하면 더 이상하죠.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이 고기를 먹으면서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마이클 폴란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건 그 책이 낳은 영향은 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 혼란을, 동물이라는 주제에 대한 상당히, 그러니까 이례적인 문화적 혼란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봅시다. 동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해야 될 주체가, 그러니까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그 전까지 계몽주의적 사고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계몽주의 내지는 인본주의는 해방의 대상을 인간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공리주의의
20세기 진화형이라 할 수 있는 피터 싱어는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인다. 이게 공리주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의 범주를 확 늘린 겁니다. 이 고통이 모든 신경계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동물은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동물을 죽이지도 먹지도 말자. 이런 논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은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동물의 시체라는 문제적 개념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거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동물의 시체라는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죽은 동물이라는 범주가 있잖아요. 이 범주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망한 동물 플러스 악의적으로 죽인 동물 플러스 도축한 동물이 다 들어가는 개념이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딱 보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뭐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은 죽은 새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새는 이 첫 번째 자연적으로 사망한 동물 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쁜 놈들이 길에 사는 고양이라든가, 요새는 이제 막 들개는 많이 흔치도 않으니까 잘 잡아서 죽이지도 않지만, 옛날엔 이제 개 잡아서 먹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에 진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튼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아요. 왜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쵸?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동물을 먹기 위한 정당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3에 해당하는 도축이라는 게 동물을 죽인다는 행위는 맞아요. 도축 안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축이라는 행위가 단지 동물을 죽인다는 것만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분들이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할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할랄이 뭐예요? 윤리적 도축이죠. 윤리적 도축에 대한 종교적 인증, 이것이 할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랄이라는 게 동물을 죽인다 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윤리성을 고민해야 하고, 그 윤리성이 고민하고 동시에 윤리성이 당연히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이런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할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할랄 푸드를 존중해야 된다. 할랄 푸드를 찾는 이제 뭐 무슬림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이민자들, 한국에 유대인들은 많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코셔죠. 유대인들한테는 코셔, 할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다양성으로서 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문화적 다양성으로 포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동물을 먹는 행위를 죽은 동물 시체라고 했었죠. 동물의 시체를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할랄은 어떤 방식으로 죽인 동물은 단순한 동물의 시체가 아니라 우리가
신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체계 속에서 정당한 음식이 된다, 정당한 음식의 재료가 된다라고 설명해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랄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할랄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먹는 치킨, 우리가 먹는 족발, 우리가 먹는 보쌈을 짐승 시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만 그렇게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쨌건 도축을 할 때 막 죽이지 않아요. 다 나름의 방식이 있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동물들이 뭐 고통을 덜 겪거나 적어도 비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물을 동물을 먹는다는 걸 시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첫째, 우리의 우리 문화 내의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도축업, 식유업, 정육업 등의 종사자들을 심각하게 폄훼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 문화가 왜 존재하는가, 인류에게 문화와 문명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그 존재 이유 그 자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화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물을 먹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함부로 동물을 도축하고 어설프게 도축하면 뭐 안 좋아요. 내장에서 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고기를 못 먹게 되니까 발달한 스킬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동물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일 때도 어떻게 방식에 따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많이 발달했고, 그것이 종교와 함께 만들어진 형태가 할랄이에요. 그렇다면 할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모든, 특히 이제 정, 뭐 동물을 도축하고 고기를 가공해서 제공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업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사회 전체가 동물을 잡아서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윤리적 고민과 합의를, 기본적인 세팅을 깔고 있다라고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동물의 시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예, 동물의 시체는 아니고 동물의 사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시체는 사람의 것이고 사체가 동물의 것이니까요. 그걸 다짜고짜 동물의 사체로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망한 다른 동물이나 악의적으로 죽인 동물도 먹어치우는 윤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육식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사냥을 해서도 어쨌건 좀 더 여유 있게 사냥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인간은 다른 동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하는가, 죽은 동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채식주의자들을 무턱대고 비판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이 지향성이라든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뭐 선한 의지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또 존중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들이 무언가를 반박하려고 할 때 그 반박하는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겉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큰가, 이런 것 등등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거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잡식동물의 딜레마로 잠깐 들어와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그렇죠. 동물 철학자들, 동물에 대한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퓨리타니즘,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적인 어떤 그 윤리에 대한 강박이 드러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마이클 폴란이 그 후에는 약간 입장을 바꿨나? 약간 애매한데 잡식동물의 딜레마가 명저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식동물이라는 어떤 그 생물학적 한계가 있고 우리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체 시스템은 특히 어렸을 때 성장기에는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전과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생물학적 전제 조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인류는 그 기원부터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시작된 기원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그 동물을 도축하여 고기를 먹는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할랄이건 코셔건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적 계율까지 만들어서 강제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요. 반면에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없죠.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게 뭐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자. 물론 우리가 먹는 게 어떠한 살아있었던 생명체의 생명, 생명작용 이후의 잔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물의 사체라는 식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쌓아 올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윤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말 무성의하게 마치 무슨 변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물 내려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해 버리는데 바로 그런 무신경함이 채식주의에 대한 대중의 정서적 반발을 자아내는 주된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뭐 이렇게 레카를 붕 하고 몰고 가듯이 그냥 이슈가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떠들어 봤는데요. 물론 뭐 조회수는 되게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입을 털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물물을 계속 퍼내야 더 많은 물이 이제 밑에서 샘솟는다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